저번에 제 얼굴 쪽에 너무 어둡다는 댓글 있어 가지고 좀 밝혀 봤는데 괜찮으셨나요? 첫 번째 사연 대환장스 사연부터 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예요. 지금 연애 중인데 저희는 자주 싸워요.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연락이 잘 안 됐고 다른 이성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있고 잠시 헤어졌을 때 남자친구 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말도 했어요. 또 서로 말투나 사소한 서운함, 이성 스토리를 봤다거나 하는 질투 때문에도 많이 싸워요.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지만 금방 화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서로 "나 화났어"라는 뜻으로 헤어지자라는 말을 가볍게 쓰기도 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모텔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장난으로 저를 툭 쳤어요. 이미 싸우고 대충 화해한 상태라 저는 화가 나서 손으로 남친 등을 쳤고 남자친구도 다시 저를 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뺨을 3번 때렸는데 남자친구가 제 뺨을 때리면서 울면서 뺨을 때리면서 울면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사람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여자한테 맞을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미안하다고 잘할게."라고 하면서 다시 사귀기로 했죠. 갑자기 사연 이거 시작부터 안 되겠어. 이거 사연이 시작부터 너무 이래 가지고 더워졌어. 근데 그 뒤로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폭력을 썼다는 죄책감과 맞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평소 장난조로 툭툭 치던 것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많이 줄었어요. '굳이 헤어져야 할까? 언젠가 자연스럽게 헤어지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느낌표. 굉장히 당황스럽네. 이거 어디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감도 안 잡히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 서로 좀 폭력적인 거 단단히 새겨 들으세요. 이게 장난으로라도 막 "어우 씨."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만 해도 안 만나거든요. 이거에는 좀 과민 반응할 필요 있어요. 과민 반응도 사실 아니지만 과민 반응할 필요가 있어. 봐봐 이게 결국 툭툭 이렇게 건드리다가 걔가 때리나 걔가 툭툭 건드려서 내가 폭발해서 내가 걔를 때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친구가 "사람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여자한테 맞을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친 건 뭐지? 흔하게 할 수 있는 착각인데 자기가 한 거는 '때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서로 좀 폭력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했지만 걔는 옷 같은 데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저를 막 방 구석 이런 데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장난으로 말고.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걔는 그거를 때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걔가 생각하는 때린 거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이렇게 한 게 때린 거고 어쨌든 자기는 "안 때렸다." 이거예요. 그게 때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남자친구 지금 똑같잖아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여자한테 맞을 줄 몰랐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럼 자기는 때려도 된다는 건가? 자기가 한 거는 때린 게 아니라는 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문제라고요. 그럼 이분은 뭐 남자한테 맞을 줄 알았어요? 여자한테 맞고 남자한테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지금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가 일단 서로 잘못한 부분이고 이건 더 할 말도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잘못했지만요. 계속 만나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꼴 보고 진짜 위험한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뭐 서로 질투하고 뭐 사소한 일로 이렇게 많이 싸운다. 예시로 든 게 지금 사연자분이 술 마시고 취해 가지고 연락 잘 안 되고 다른 남자가 자기 집 데려다 주고 이런 걸로 싸웠다는 거잖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말투나 뭐 사소하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거 이성 스토리를 본 거 가지고 싸운다. 솔직히 나는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라서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하세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못 해요. 하세요. 이럴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서로 어느 정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싸울 만한 일들이 결국 이렇게 크게 큰 싸움으로 이어지니까 서로한테 너무 안 좋다는 거지. 아니 맞아서 서러우면 울려면 울고 헤어지자 하려면 헤어지든지 왜 뺨을 때리면서 울면서 헤어지자고 해?
맞긴 맞았으니까 갚아줘야 된다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이에요. 사실 제가 평소에 성욕이 좀 많은 편이라 자기 위로를 자주 했는데 좀 갑작스럽네? 자기 위로를 자주 했는데 또 한편으론 되게 보수적이라 열린교회 다침 그런 건가? 한편으론 되게 보수적이라 연애 경험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 뭐 근데 성욕이 많아서 자기 위로를 자주 하는 게 개방적이다는 방증은 또 아니니까요. 뭐 어쨌든 연애 쪽으로는 보수적이신 거죠, 그냥.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외모가 제 스타일이라 제가 첫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먼저 덮쳤어요. 그것도 사귄 지 일주일 만에. 하하. 이거는 뭐 예견된 일이죠. 그 뒤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굴고 음담 패설도 엄청 하고 어우 숭해라. 만나면 매번 그쪽으로만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퍼즐처럼 잘 맞는 느낌이어서 한 번 하면 4번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4번요?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럴 수 있다. 20대 초반 대학생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헤어졌고 이제 곧 한 달이 다 되어 가요. 감정적인 미련도 조금은 있겠지만 솔직히 그때의 육체적인 교류가 자꾸 생각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사연자분이 또 열린교회 다짐이라 더 그럴 수가 있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파트너 관계로라도 이어가고 싶을 정도예요. 이제 경험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 위로는 별로 손이 안 가고 해도 만족이 안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원나잇을 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니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고 벌써 이러면 어떡해요. 벌써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해. 또 혹시 새로 만나도 전 남친만큼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이게 말로만 듣던 몸정이라는 건가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 남친은 엄청난 회피형이라 먼저 헤어지자고 하기도 했고 지금은 저한테 미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진 언니 너무 예쁘고 재밌어요. 제 최애, 제 추구미입니다. 추구미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애매하네. 그 경험 자체는 첫 남친이고 첫 경험인데 아무튼 굉장히 농도가 짙어요. 첫 번째 초기 경험이 좋기가 힘들어요. 일단 축하드려요. 박수. 복 받은 일이에요.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속단한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첫 경험이고 첫 남자친구인데 너무 좋았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마치 지금 이 사연자분은 좀 많은 걸 경험해 보고서 이 남자 정말 좋았는데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겠지만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성욕 말고도 사람은 욕구를 모두 해소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갈망하는 욕구가 인간마다 다르겠지만 개개인마다 제일 높은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그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뭘 이렇게 다 해결하고 살라고 그래. 뭐 어떡해요. 지금 방법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남자친구들을 또 이제 만나고 사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대치를 많이 낮추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할 일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겠다. 전 남친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면은 뭐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만나자고. 근데 혹시 다시 만나는 게 그것만 이유라면은 전 남친구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않나. 서로가 퍼즐처럼 잘 맞는 느낌? 그리고 막상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겠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막 최고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번복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 내 인생에서 널 제일 사랑해. 다음 남자친구 만나면 아니었던 것 같아. 나 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진님과 비슷한 또래 구독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내는 사연은
제 치부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성입니다. 2023년 가을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또래 여자 환자분과 친해졌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며 가까워졌고 그분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보면서 연락이 이어졌어요. 전화를 하고 만나서 놀며 점점 친해졌고 한 번은 치료 후 "시간 되면 한잔 하자."라는 말에 작업실에 놀러가 맥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레즈비언이라고 성 정체성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사귄 지 2주밖에 안 된 상태였고 마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기엔 짧게 만나고 금방 헤어지는 연애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술을 마시다 제가 잠시 잠들었는데 깼을 땐 이미 차가 끊긴 상황이라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정말 잠만 자고 나왔지만 그 다음 날에도 또 만나서 놀았고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동성애자 친구는 처음이라 흥미롭고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친구가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픈 마인드라 그런 편견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술을 마시면 제가 성욕이 강해지는 편인데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지만 제가 이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처음엔 거부했어요. 술을 마시고 성욕이 강해져서 그 좀 이렇게 이 사연자분이 그 레즈비언 친구한테 좀 이렇게 했는데 레즈비언 친구가 너 이성애자니까 하고 좀 이렇게 거부를 했나 봐요. 그런데 결국 제 진심에 저를 받아줬고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원나잇 개념처럼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자연스럽게 술 마시고 모텔에서 함께 자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연애 아닌 연애 같은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저에게 빠져들었고 구애도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이제 좀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던 중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사귀는 건 아닌데 사귀는 듯한 사이를 이어가다 결국 사귀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냐? 결국 사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8개월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많이 좋아했고 그만큼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별은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질투, 예민함, 소유욕 같은 부분 때문에 맞춰주려 했지만 저도 지쳤어요. 무엇보다 저는 언젠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이거 완전 레즈비언들이 들으면 눈물 질질 무엇보다 저는 언젠간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남자와의 연애를 그리기도 했어요. 왜 왜 사귄 거야? 이게 남자 여자 그걸 떠나서 그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 '아 근데 뭐 나는 뭐 언젠가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겠지.' 이런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밀어내며 상처를 주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헤어지자 하셨대요. 근데 뭐 최대한 이해를 해 보자면 이 사연자분은 계속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못 견디겠으니까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잡고 뭐 이렇게 했어서 그랬겠지요? 어쨌든 제가 먼저 밀어주며 상처를 주고 끝냈대요. 처음엔 제가 상처 준 죄책감에 그리워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감정은 무뎌졌는데도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엥? 그 뒤로 남자를 짧게 만나왔지만 마음이 가지 않아 금방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양성애자인가?' 라는 혼란도 왔습니다. 아 에? 이 혼란이 이제 와요? 에? 일부러 동성 앱을 깔아보며 확인해 보려 했는데 동성애자 연애 어플 뭐 만남 어플 이런 거인가 봐요. 오히려 현타만 왔습니다. 결국 그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건지 아니면 제 안에 양성애자적인 면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또 신기하게도 남자를 알아갈 때는 그 애매한 단계가 제일 싫었는데 그 친구와는 사귀기 전 단계가 오히려 제일 편하고 좋았어요. 이게 성별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이어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준 관심과 익숙함을 좋아한 건지 헷갈립니다. 최근에 용기 내서 다시 연락했는데 그 친구가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잊을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났다고 하면서요. 결국 차단까지 당했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연락하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고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양성애자나 동성애자 친구도 없어 혼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따끔한 욕도 좋고 정신 차리라는 조언도 괜찮습니다. 진지님의 생각과 조언이 궁금합니다. 이거 약간 밑줄을 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제가 이 글을 사연을 읽으면서 제일 좀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지점이 뭐냐면요. 조금 자기가 이 사연자분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조금 보인달까? 그러니까 그 일을 제가 "안 했어요."라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레즈비언 친구랑 술 먹다가 자기가 좀 이렇게 찝적대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잤다는 소리겠죠? 사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원나잇 개념처럼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원나잇 개념, 가볍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미사 여구가 너무 많달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실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사연 초반에도 "제 치부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끝까지 읽어봤을 때 뭐가 치부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자기한테 일어났던 이 사건 상황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이 글에서 조금 보인달까? 동성을 사귀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게 사연자분이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이런 식이 다예요. 전 여자친구에 대한 묘사가 "동성애자 친구는 처음이라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상은 이 정도가 끝이야. 난 개의치 않았다. 오픈 마인드라 나를 좋아해도 편견 없었으니까. 그리고 원나잇처럼 가볍게 여기고 스킨십을 했다? 근데 그 여자이고 남자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호기심이든 성욕이든 그 친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냥 잘 수는 있지. 근데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빠져들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는 여자를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이 전 여자친구는 하지 말라고 거부했다며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좋아지지. 안 그래도 좋아했는데. 당연히 구애하지. 될 것 같으니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자를 알아갈 때는 썸 단계, 애매한 단계가 제일 싫었는데 그 친구하고는 사귀기 전 단계가 오히려 제일 편하고 좋아요? 왜겠어요?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요. 당연히 나를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내 편의를 봐 주고 모든 행동에 나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해 주면 편하고 좋지. 근데 연인으로서 져야 될 책임은 안 져도 되니까 당연히 그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뭐든지 확인을 해 보려고 동성연애 어플도 깔아 보고 남자들도 만나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연애하기 딱 좋은 상대를 만나는 건 원래 어려워요. 혼란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연애가 더 이상 잘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원래 그 연애까지 가는 거는 흔하지 않고 원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 기준 제일 환장 파트가 심지어 사귀는 동안에 언젠가는 나는 남자 만날 거고 남자랑 하는 연애를 그리기도 했고 한다는 게 이게 남자라서보다도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그리고 한다는 게 이제 와서 '나 진짜 양성애자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게 당분간은 자기가 본인이 양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결론 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너무 이상한 판단,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 그 생각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런 감정을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면 정말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였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흥분. 안녕하세요. 20살 중반 여자 구독자입니다. 저는 진지님을 중학생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여전히 제 롤모델이에요. 저에겐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4살 많은 20살 후반이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 늘 을의 입장이었어요. 일상적인 가스라이팅과 하대는 기본이었고 제가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는 말로 갑의 위치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잡고도 나 밥만 먹고 친구랑 술 마시러 간다는 통보는 기본이었고 문제 생기면 욕, 물건 던지기, 가스라이팅 다 참으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연락이 끊겼고 촉이 딱 바람 같았어요. 증거를 잡으려고 겹지인들에게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거짓말 정황을 잡았습니다.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전 여자친구랑 연락해 만났던 흔적이 있었어요. 열받아서 사진 찍다 못해 폰을 부수고 부수고 나왔지만 승질머리 결국 용서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요. 이후에도 싸우고 용서하고 반복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는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근데 면회날 친구 좀 보고 오겠다며 외출하더니 또 그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더라고요. 씨발! 상대는 제 존재를 아는데도요. 그때도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끌다 보니 결국 제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없는데 귀찮아서 몇 달을 더 만났죠. 제가 연락 무시하고 피하다 보니 이번엔 남자친구가 을이 돼 있었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꽃, 선물, 명품까지 들고 찾아왔어. 저는 그냥 받기만 하다가 완전히 마음이 식어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겹지인에게 전 남자친구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같은 겹지인에게 그 사람이 결국 죽었다. 아파서 입원했다가 죽었다고? 장례식에 와야 하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죽었는데 안 슬프냐. 3년이나 만났는데 조문은 가야지. 부조금이라도 하라. 뭔데 내가 가져야 될 감정을 정해주죠? 하면서 참견이 많았지만 저는 슬프지도 않았고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새 남자친구가 있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중간중간 바람은 폈어도 최종적으로는 제가 권태기로 헤어진 거고 나름 잘 정리된 관계였는데 마지막 길 정도는 지켜줘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진지님들과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흠. 죄책감 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죄책감 들 필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죄책감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이 남 주변의 그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영향을 준 거라면 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지랄이지? 이 연인이라는 관계가 진짜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전애인이 죽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걸 그래도 알았던 그 관계가 있었고 한때 그랬으니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인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현재 다른 연인이 있을 경우에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지막 가는 길 정도는 지켜줘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만약에 그 같이 살아있을 때 나눴던 정이 있고 그 관계가 어쨌든 있었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꼭 장례식에 가는 것만이 추모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인들도 좀 웃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지 뭐 뭔데 부조금이라도 해라. 3 년이나 만났는데 조문은 가야지. 안 슬프냐?" 아니 내가 언제 안 슬프다 그랬나요? 장례식에 안 가면 안 슬픈 건가요? 이거 진짜 좀 짜증나요. 저는 장례식에서 제가 소리를 안 내고 울었거든요. 그랬는데 소리를 내서 울라고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뭔 상관이죠? 어쨌든 소리를 안 그냥 눈물만 이렇게 막 나고 있었는데 나한테 소리를 안 내고 운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거든. 소리를 안 내면 안 슬픈 건가요? 뭐 장례식에 안 가면 안 슬픈 건가요? 저런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책감이 드는 거면 진짜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관계가 병신 같았어도 이렇게 막 바람 피고 병신 같았어도 그래도 그렇게 알고 지냈던 관계로서 그리워하려면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람핀 새끼라고 해서 악착같이 추모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럴 마음이 들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시는 건데요. 네, 그렇고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사연자분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저는 몇 달 전에 제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꽤 된 일인데 사귄 것도 정말 오래된 일이고 죽은 것도 좀 몇 년 지난 일인데 정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아무튼 뭐 배경은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전에 사귀었던 분이 소방관이었는데 제가 어떤 소방관이 뭐 이렇게 사고로 현장에서 순직하신 뉴스를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이제 순직하신 다른 소방관의 뭐 유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뉴스는 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뉴스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보다 훨씬 전에 뭐 몇 년도에 이런 사고로 현장에서 순직한 누구누구 소방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엄청까진 아닌데 그래도 막 흔한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순직한 소방관들은 인터넷에서 확인을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사진 걸려 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몇 달 안 됐어요, 그거를 안 지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기분이 왜냐면 그렇게 막 이 사연자분처럼 3년 막 이렇게 몇 년 단위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좀 그랬어요. 아무리 그 이제 전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연에는 다 담으려고 해도 담지 못할 그럴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장례식에 못 간 거 자체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슬퍼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연 메일은 제가 비즈니스 메일하고 사연 받는 메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꼭 사연 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고 아무튼 더보기란에 사연 메일이 보내는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컨텐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한테 엄청 혼란스러운 컨텐츠인데요. 어떤 컨텐츠 제일 보고 싶냐 혹은 실제로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은 "진진 라디오 해 달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와. 그래서 안 해. 그러면 또 해 달라고 하셔. 근데 또 막상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와. 그리고 저번 거는 그래서 약간 원래는 라디오 컨텐츠가 거의 한 50분, 1 시간 정도 해 가지고 BGM도 없고 그냥 정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번 라디오 영상에서는 30분 정도 분량으로 쪼끔 편집 넣고 이렇게 했는데도 댓글에 BGM 없이 1 시간으로 끼려 달라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길고 이렇게 말만 BGM도 편집도 없이 말만 하는 영상은 약간 또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쪼끔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